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컴퓨터 본체 뜯어보면 뭐 나온다? 메인보드 나와요.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노트북도 메인보드가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르긴 생겼죠. 자, 여튼간에 자,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뭐 해주는 역할일까요? 통합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도 꼽고 하드디스크도 꼽고 CPU, 램 이런 식으로 꼽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체제가 이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면 메인보드는 뭐예요? 얘네들을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인보드의 역할인 건데,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뭐예요? 하드디스크의 역할 모르는 분 없죠?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 저장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영속적으로 저장하는 녀석이에요. 자, 영속성이 있다. 여러분들 혹시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영속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가 영원히 계속 저장된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까지는 이 데이터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으면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뭘까요? 그래픽카드가 단순히 게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픽카드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원래 컴퓨터에서 일을 누가 할까요? CPU가 합니다. 자, CPU는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얘네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녀석들은 다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당연히 기능들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거운 게임 프로그램 돌릴 때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복잡한 수학 연산 3D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복잡한 수학 연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PU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디스크는 뭐다? 데이터 저장. 그럼 CPU는 뭐예요? 바로 데이터 처리죠. 자, 여러분들 CPU 보면 CPU 옆에 혹시 펜 달려있는 거 보였나요? 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그럼 펜 자체가 CPU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근데 그 펜은 그냥 CPU에 열을 식혀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CPU라는 녀석이 굉장히 일 처리를 빡세게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뇌. 컴퓨터의 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든 일 처리를 CPU가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 처리를 CPU가 하다 보니까 CPU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에 열이 많다. 여러분들 방에서 컴퓨터 돌리면 방이 막 더워지죠, 그죠? 컴퓨터 계속 돌리다 보면. 그 다음에 노트북 갖고 계신 분들은 노트북 밑에 막 무거운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팬이 엄청 세게 막 돌아가요. 시끄럽게. 그게 왜 그렇다? CPU가 열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 팬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뜯어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뜯어보면 그 CPU에 파란 색깔로 이런 식으로 뭔가가 발라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멀글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열을 식혀주는 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보통 그걸 발라주면 이제 CPU의 열을 조금 이제 낮출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 CPU가 진짜 열받으면 진짜 심각하면 CPU 터져요. 불나요, CPU에.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잘못하면 진짜 불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PU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팬이 있는 거고, CPU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CPU를 사용하면 CPU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처리하는 녀석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램의 역할, 그러니까 램을 늘려야 된다라고 혹시 말 들어보셨나요? 램이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램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CPU의 데이터 처리 단위는 뭐랄까요? 헤르츠라고 합니다. 헤르츠라고 해요. 헤르츠라고 하는데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러거든요. 왜냐면 CPU가 엄청나게 머리를 굴려야 되니까 연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는 뭐죠? 용량을 단위로 하죠.
용량. 그래가지고 기가, 메가, 뭐 바이트 이런 식으로 테라바이트 막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는 처리 단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단위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CPU 자체는 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타입이 다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자, 우리가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 라고 하고 램도 뭐라고 해요? 몇 기가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용량이 어때요? 뭐 512, 요즘은 뭐 1테라.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컴퓨터 사면 256이죠. 256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작할 때 64기가로 시작을 하지만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기본이 256입니다. 근데 256도 금방 쓰죠. 금방 써요. 뭐 게임 다운로드 받고 뭐 프로그램 다운받고 하면 256 금방 씁니다. 여튼 근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용량을 늘린다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까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뭐 들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용량 업데이트 하려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어때요? 비쌉니다. 좀 더 들어요. 엄청나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램의 용량을 늘리는 게 조금 더 많이 됩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램과 하드디스크라는 게 결국엔 존재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드디스크하고 램의 차이가 뭐냐? 둘 다 데이터 저장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양이 조금 요즘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면 얘 뜯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가디스크처럼 CD 모양처럼 생긴 게 들어있어요. 이걸 뜯어보면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빨리 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도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늘과 비스무리한 녀석이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는 얘를 통해서 데이터가 뽑아져 가거든요. 해당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얘가 이 CD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빨리 돌다 보면 해당 위치에 도달하는데, 그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 바늘이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를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가 빨리 도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느리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1초에 한 번 돈다? 엄청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1초에 한 번 도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드디스크 보면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 아시는 분 계신가요? RPM이라고 해요. RPM. 분당 회전 속도. 그죠? RPM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빨리 도는 게 굉장히 좋은 거다. 왜? 빨리 회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얘가 빨리 돌아가지고 뽑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CPU가 있고, 이 CPU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메인보드한테 영향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메인보드라는 녀석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운영체제라면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그죠? 그 다음에 뭐 리눅스, 그 다음에 맥, 그죠? 대부분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다른 OS도 존재하긴 하는데 거의 이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운영체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윈도우 사용자가 제일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면 이 OS라는 녀석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는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사용자니까. 사용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유튜브에서 떠들어가지고 패럴드 막 유명하죠, 그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포켓몬스터 짝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패럴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대요. 내가 패럴드라는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운영체제가 뭐라 할까요? 내가 패럴드라는 게임을 사용자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적절한 명령을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고, 그 메인보드가 또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패럴드를 일단 더블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 녀석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하드디스크한테 일단 데이터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둘이 사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이 녀석이 어떤 명령을 날린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응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체감상 2년 걸린다 해볼게요.
오래 걸려요. CPU 입장에서는. 왜? 한마디로 말해서 CPU라는 녀석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빠르다 했죠.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누구에 비해서? CPU에 비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RPM이라 했잖아요. 속도 처리 단위를.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RPM이라 했는데 분당 3600번을 돌겠네? 엄청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CPU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뭐 해야 된다?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얘 때문에. 하드디스크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뭐다? 느린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유능한 게임 개발자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에 게임을 한 4개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자, 4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회사라는 거는 여러분도 혼자 1인 개발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협업 구조죠. 같이 일을 하죠. 그러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게임 기획팀이 있을 거고 디자인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3D 담당하는 뭐 그런 팀들 여러 가지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게임을 3-4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디자인팀 또는 기획팀 그 사람들의 일 처리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뭐냐면 이 녀석이 못 받쳐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컴퓨터가 조금 빠르긴 하죠. 많이. 자, 그래서 CPU는 빠른데 하드디스크는 커졌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램이라는 녀석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램은 뭘까요? 얘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죠? 근데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얘는 뭐예요? 하드디스크는 기계식인데 램은 뭐냐면 전자식이에요. 전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대충 설명드리면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램이 약 속도가 2만 배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CPU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하고 램 중에서 누구랑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죠, 램하고 일을 하고 싶겠죠. 누가 하드디스크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사용자가 패럴드라는 게임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 패럴드라는 게임을 어디다 복사해야 한다? 램이라는 곳에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램에서 실행을 하는 건데 자, 물론 여러분들이 패럴드라는 거를 딱 까보면 걔네가 단순히 1기가 2기가 정도가 아니죠.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3D 게임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면 60기가에서 70기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60기가 70기가를 여기다 다 올려놓을까요? 안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린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게임 하나만 쓰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는 음악 파일도 쓰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또는 PC 카톡 켜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내가 게임을 하는 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를 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요즘은 뭐예요? 요즘 현대 우리가 컴퓨팅은 뭐예요? 멀티태스킹이잖아요. 혼자 멀티태스킹이란 뭐예요?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게임도 키고 여러분들 유튜브도 키고 뭐도 키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얘는 어때요? 램의 용량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램의 용량이 뭐예요? 8기가, 16기가, 뭐 32기가 이런 식으로 용량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정적인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큰 데이터를 여기다 다 올려놓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램에는 뭐만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의 핵심 로직, 그 코드들만 여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램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램에 올라가지 않고 얘네가 차례대로 순서를 두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램이 만약에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단순히 빠르고 그런 것보다 멀티태스킹이라고요. 여러 개를 작업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죠? 좀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어려워요. 자, 제가 이제 일부러 롤이라 썼는데 롤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롤이 1기가고 브라우저가 1기가고 음악이 2기가고 윈도우가 1기가래요.
그러면 램이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합치면 4기가잖아요. 그죠? 4기가. 그러면 그냥 램이 그냥 가정이에요. 4기가라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다 올라가면 4기가를 어떻게 했어요? 다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네요. 더 이상 프로그램 못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렇잖아요.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운영체제를 돌려서 뭔가를 실행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운영체제를 여러분들이 삭제해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못하겠죠. 그 운영체제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디폴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는 디폴트인데 나머지 1기가 그래 5기가죠. 그죠? 합치면 자 1, 2, 총 4기가죠. 위에 이제 운영체제를 제외하고 나서는 4기가인데 그러면 이 4기가라는 녀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램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램이라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메모리가 다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용량이 있다 했을 때 램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4기가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램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이 뭘 하냐면 시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뭘 한다고요? 시분할. 자, 혹시 시분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시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녀석들이 적절한 시간을 두고 메모리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4기가 윈도우를 제외한 이 녀석들이 합리적인 시간을 두고 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램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프로그램 돌릴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무거운 프로그램 돌리거나 또는 무거운 게임을 돌릴 때 버벅이는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 시분할이라는 걸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게임이 버벅이는 거는 GPU가 딸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튼간에 램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가 내가 만약에 느려요. 그러면 느린 분들의 대부분 내가 컴퓨터에 관심이 없는데 컴퓨터가 느리다고 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가 부족하냐면 용량이 부족해요. 보통 보면 저장 공간이 하드디스크 따지면 256기가를 대부분 쓰는데 보편적으로 아니면 많이 써도 512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용량을 한 10기가, 5기가 남겨놓고 선생님 컴퓨터가 느려요. 그래요. 왜 그렇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내 방은 진짜 엄청 좁아요. 어깨를 막 간신히 이렇게 들어갈 공간만 있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숨쉬기조차도 힘들겠죠.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부족하면 컴퓨터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느린 분들은 이 하드디스크 또는 램의 용량만 바꿔도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램의 용량이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제가 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바로 개발자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발자는 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램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메모리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바로 램인데 여러분들이 int a, 뭐 캐릭터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int a라고 쓰게 되면 int는 4바이트죠. 그죠? int 4바이트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의 결과물이 뭐냐면 프로그램이라 하거든요. 프로그램.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세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로직이 뭐다? 여러분이 이 안에서 우리가 C 언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int a, 뭐 플롯 b 그런 거를 만들잖아요. 변수. 그러면 그런 변수들이 어디 만들어진다? 네, 다시 그런 변수의 공간이 어디 만들어진다? 그렇죠. 램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램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실행을 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뭔가 버벅이고 느려지죠. 그래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를 여러 창을 띄워놨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차지하는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켜있어요. 뭐 제가 파워포인트 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금 용량을 계속 많이 잡아먹고 있죠. 보시면 이 메모리라는 녀석이 조금씩 바뀌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적절한 시간을 두고 시분할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메모리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여러분들 여기 실행되는 거 잘못 끄게 되면 컴퓨터 제대로 이제 작동 안 합니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껐다 켜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앱 같은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킨.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메모리가. 그 다음에 이제 CPU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한다 하죠. 그러면 가끔씩 여러분들 CPU 특정 프로그램이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들 팬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도는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특정 프로그램이 CPU가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업관리자 열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팬 계속 돕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까요? 왜냐면 C 언어라는 거는 결국에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데,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때요? 메모리는 한정적이고 내가 쓰고자 하는 용량은,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용량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못 쓰겠죠. 제대로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진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껴야 돼요. 아끼고 아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바로 C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램이라는 걸 잘 알아두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